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는 양다리 정책을 취해왔는데요. 이제는 점점 선택의 기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겹치면서 세계는 지금 화합과 협력의 시대에서 불협과 반목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체계가 붕괴되고 이로 인해 치솟는 물가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세계는 경제 침체의 공포에 다시금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되면서 또 한 번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을 위협 세력으로 규정했다는 건데요. 이런 나토의 결정에 한국이 합류하게 되면서 탈중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탈중국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중국은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25%, 수입도 22.5%로 각각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요. 특히 한국의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그 비중이 30.8%에 이릅니다. 중국이 세계의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를 공급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체계가 깨지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개혁 개방을 도와 인위적으로 중국 경제를 키워오다가 지금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버린 중국을 억제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가 바로 한국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 진영의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민주 진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토인 거죠. 나토에 초대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미국 형님의 진영, 곧 일진에 껴준다는 말입니다. 야,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못할 우리 패에 널 껴줄게. 대신 내 말 잘 들어. 이런 느낌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초대에 불응하기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인도나 터키처럼 중립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오랫동안 중립을 지켜오던 스웨덴, 핀란드마저 이번에 나토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한국도 결국 이런 선택적인 압박에 놓인 거죠. 물론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을 겁니다. 왜들 싸우고 지랄들일까요? 우리는 피스, 평화를 원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미국이 중심에 있고 그 안에는 곧 미국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술 혁명을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기술이 앞서갈수록 국가의 힘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반도체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을 만들 때도 반도체의 기술력에 따라 더 강하고 앞선 미사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투기나 탱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은 이 반도체를 국방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나서자 미국은 다급해진 거죠. 반도체의 시작은 미국에서였고 지금도 반도체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여기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중립, 즉 양다리를 걸치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대로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중국의 견제를 위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제동을 걸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미 대만도 양다리를 걸치다 미국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것은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기술 없이는 반도체 생산과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미국은 이를 이용해 반도체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한미 반도체 동맹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반도체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필수 소비재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 반도체 동맹을 맺으려 하는 거죠. 미국은 이미 중국 내에서 자국 기업들의 공장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텔이 있죠. 인텔은 중국 내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그중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중국 공장을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최근 인수를 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을 제법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의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죠. 하지만 지금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아직 양다리 작전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이번에 신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와 로봇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역시 반도체는 핵심 부품입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기 때문에 수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수입니다. 그 기술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중국은 과연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견제를 받는 중국의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중국 역시 살아남기 위해 밖으로는 1대1로를, 안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명 쌍순환 정책이죠.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네도 똥줄을 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사드 문제로 중국이 한알령을 내렸을 때 겉으로는 사드를 걸고 넘어졌지만 깊은 속사정은 한국 제품을 밀어내고 중국 제품으로 대체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대만의 예를 들면 TSMC 같은 경우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미국 편에 서게 되면서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중국 화웨이를 잃었지만 결국 TSMC는 미국 기업들의 주문량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결국 중국 내수 활성화로 인해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좁아진다면 어떨까요? 당장 삼성전자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중국의 판매율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시장에 기대기는 어려울 겁니다. 탈중국을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며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고립되어 간다면 결국 해외 시장에서 차지했던 중국의 비중을 우리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토가 중국에게는 관대했지만 지금은 돌아선 마당에 당장 유럽 시장만 해도 중국이 차지했던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미국의 힘이 아무리 약해졌다 한들 아직은 패권 국가입니다. 미국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야심을 미국은 철저하게 막을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양분되어 가고 있고 이제 곧 신냉전 시대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탈중국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말았죠.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중 브리핑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건 완전 급발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중국을 굳이 입에 담지 않아도 흐름에 따라 몸을 맡기면 될 일인데 말이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한다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신사답게 이런 말로 해결이 되진 않겠죠.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며 살포시 미국 편에 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비슷하겠죠? 이미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한국이 80%, 미국은 82%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조사 이래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중국의 중화 사상이 도를 넘어선 걸까요? 아니면 시진핑의 야욕이 넘쳐서일까요?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